강릉과 동해 삼척에서 6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자가격리 중에 확진 판정을 받아 지역 내 이동 동선은 없습니다. 강릉시가 이딴 철도망 구축에 힘입어 남강릉 일대의 물류 허브단지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불과 산사태 등의 산림재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맞춤형 대책이 추진됩니다. 자가격리 이탈자와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영업주들이 고발되거나 재판에 넘겨지는 등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한 대응이 강화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오늘 강원도에서는 강릉과 동해 삼척에서 모두 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강릉에서는 해외 입국자 1명과 확진자의 가족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삼척에서는 자가격리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동해에서는 확진자 가족 2명과 격리 해제 전 검사자 1명이 확진됐습니다. 이들 모두는 자가격리 중인 상태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지역 내 이동 동선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척시가 삼척의료원을 매개로 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동 선별진료소 운영에 나섰습니다. 삼척시는 다중이용시설인 삼척의료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인접지역 왕래를 통한 확진 사례가 조금씩 늘어남에 따라 문예회관 광장에 이동 선별진료소를 설치하고 오늘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일까지 운영하는 이 진료소는 최근에 삼척의료원을 방문한 4천여 명과 타 지역 거주 출퇴근자 등이 검사 대상이며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검사합니다. 이딴 철도망 구축으로 강릉시가 철도 물류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이 같은 교통망을 활용해 남강릉의 물류 허브단지 건설을 추진하고 강릉과학산업단지의 기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포스코 5개 일반산업단지 대체 산업은 몇 년째 소식이 없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가 남강릉 나들목 인근에 허브 거점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정면 금광리 일대에 사업비 3,500억 원을 들여 310만 제곱미터 규모로 물류 유통의 거점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허브 거점 단지는 KTX 강릉선, 동해북부선, 영동선, 강우축 등 광역철도망 연결에 동해 고속도로까지 더해져 오는 2025년까지 산업 물류 단지를 갖춘 지능형 친환경 산업단지로 조성됩니다. 오는 8월까지 기본 구상과 수요조사 용역을 마치고 국토교통부의 수요조사 승인을 받게 됩니다. 저희들이 2년 전부터 국토연구원하고 용역을 주어서 국가 스마트 그린 산단을 저희들이 지금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수요를 조사를 하고 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부권은 이미 강릉과학산업단지가 조성돼 지난해 전필지 분양을 마쳤고 현재 176개 업체가 들어와 1,300명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기업들의 입주 문의가 이어지자 현재 과학산업단지 규모의 10%인 15만 제곱미터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또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모두 300억 원을 들여 다양한 첨단 산업 기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강릉이 추구해야 될 지식산업들, 이제 IP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산업들이 집중적으로 육성이 될 것이고요. 약 40여 개 업체들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대를 모았던 5개 일반 산업단지는 포스코 마그네슘 공장의 페놀 유출 사건 이후 새로운 대체 산업 투자 움직임이 없어 기업 유치를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2017년 대체 산업으로 동판제 아변이나 광석 리튬 사업 등을 추진했지만 이내 모두 폐기했습니다. 현재 포스코가 철수한다는 정보만 지역에 돌고 있는 가운데 5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교량과 진입도로, 수도, 폐수처리 시설 등 기반 시설은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매년 산불과 산사태가 반복되면서 엄청난 산림이 사라지고 인적 물적 피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이 앞으로 단기적인 처방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규환 기자입니다. 작년 5월 고성군 토성면 산불. 이불로 임야 123헥타르와 건축물 6동이 탔습니다. 작년 8월 고성군 거진읍의 산사태. 주택가 골목은 진흙 더미로 뒤덮였습니다.
이처럼 반복되는 산림 재해를 줄이기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산림 당국은 올해 대형 산불에 취약한 동해안과 정선, 평창 지역 300헥타르에서 산불 예방 숲가꾸기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합니다. 산불 위험도에 따라 등급을 나눠 산림 밀도를 낮추고 연소 물질을 제거한 뒤 산불에 강한 숲을 만드는 겁니다. 양양에서는 산림과 인접시설 사이에 산불 완충지대를 만드는 사업이 시범 추진되고 강릉과 삼척 등지에 올해 40km를 포함해 10년간 산불 예방 임도 수백 킬로미터가 더 생깁니다. 접근로로 활용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인근 주민들이 대형 산불이 발생했을 때 이제 대표로로 활용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 자체가 이제 좀 노폭이 넓기 때문에 방화선 역할을. 태백과 영월 등 7개 지역에 현재 930여 곳인 산사태 취약 지구는 100곳을 더 파악해 스마트 시스템으로 세밀하게 관리합니다. 또 지역 상황에 맞게 산악 기상 관측망을 10곳 늘려 산림 재해 예측력을 높이고 사방사업 대상지도 작년보다 5곳 늘렸습니다. 토양 고정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산지 재해 방제립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업들도 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한편 산림 일자리는 작년보다 100개 늘어난 630개를 제공하고 대관령 숲길은 국내 첫 국가숲길 지정에 공모해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분야별 대책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오늘은 문화예술 편입니다. 무대 공연으로 대면에 익숙했던 문화예술계는 온라인 공연 전시를 출구로 삼기도 했지만 공공기관의 지원을 줄면서 더욱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강화길 기자입니다. 지난해 5작품을 무대에 올렸던 춘천의 한 극단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축제를 비롯해 공연 예술 무대가 사라지면서 절반의 사업을 접어야만 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강원도에서 선보인 공연은 47%나 줄었습니다. 특히 매출은 무려 73%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간간히 이어졌던 공공예산 지원 덕분이었습니다. 지난해 강원문화재단은 코로나19 긴급 대책으로 지역 예술인들에게 18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강원문화재단은 올해 110억 원의 사업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난해 162억 원보다 32%나 줄었습니다. 작년 같은 너무 긴급한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그 예술인 지원으로 막 사업들을 쏟아내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지원이 됐던 부분도 좀 있고요. 지자체의 공모사업 의존도가 큰 강원도 문화예술단체들의 입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지원이 줄었다고 활동 자체를 멈출 수 없는 것이 문화예술인들의 처지입니다. 대부분 그 공공지원금의 의존도가 8, 90%에 높다 보니까 비용단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활동이 현저하게 낮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작년보다 지원이 적어진 상황에서 지역 예술인들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활동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온라인 작업에 들이는 품과 돈에 비해 수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대면 공연과 달리 티켓 수입도 없습니다. 또 코로나19 경제난으로 잠재적 문화예술 소비층마저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역예술 문화작품을 한데 모아 유통하는 콘텐츠 플랫폼 구축이 절실합니다. 디지털 콘텐츠 플랫폼은 감염병이 종식돼도 지속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울러 창작 준비금이나 공연 전시장 임차비 등 문화예술인 긴급 지원책을 늘리는 것은 물론 상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닥칠 수도 있는 이런 유사한 상황들에 대비한 어떤 법적, 제도적 시스템들을 좀 갖추는 일들, 거기에 따른 재원들을 마련하는 일들, 사회적 공감대 만들어내는 일들, 이런 게 아무래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화예술인도 달라져야 합니다. 관객들의 달라진 문화 소비 욕구에 맞춰 예술 표현 방식을 새롭게 하고 감염병에 시달려온 지역민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처방전과 백신을 공급할 책무가 예술인들에게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들과 영업주가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해 자가격리 지침을 받고도 이를 위반해 이탈한 6명과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한 유흥주점업주 1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관련 법에 따라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집합금지 위반 업소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2025년까지 24곳의 산업단지를 추가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최근 기업 이전 수요가 이어지고 있지만 제공 가능한 입지가 부족하다며 앞으로 5년 동안 24곳의 산업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내 산업단지는 65곳으로 입주 가능 용지의 92%가 분양됐거나 공장이 설립돼 가동 중에 있습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공단지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물류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공공기관들의 지역 추가 이전과 관련해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용역을 통해 이전 여건과 유치 적합성을 분석해 32개 기관을 유치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유치 대상 기관은 코레일 관광개발과 코레일 유통, 중소기업 유통센터와 한국무역보험공사 등입니다. 올해는 전문가 그룹과 도내 국회의원을 연계해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마련되면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가 명령한 기간 안에 해안 침식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못한 삼척화력이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삼척 맹방 해변을 보호하기 위한 1단계 침식 방지 시설을 지난해 말까지 완공하지 못한 삼척화력에 2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삼척화력의 해상공사로 맹방 해변이 심하게 침식되자 1단계 침식 방지 시설을 지난해 말까지 설치하고 그때까지는 해상공사를 중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